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25번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5번 질문 보게 되면은 팀이나 아니면은 이 설문 응답자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난 5년간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25번 질문 보게 되면은 여기 0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팀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불에서 10,000불 사이, 그 다음에 이제 100불에서 1000불 사이에 지출했다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수는 적지만 10만 불 이상 지출했다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제 26번 질문 보도록 할 텐데요. 26번 질문부터는 이제 코드셀 추가해서 직접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show하고 함수를 세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show plot by QNO 하게 되면은 그 질문이 싱글로 선택을 하는 건지 멀티플 초이스인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함수를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show plot by QNO 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 26번 질문에는 이렇게 A하고 B가 있어요. 그래서 Q26 하고 그냥 그리게 되면은 26에 A하고 B값 두 개를 가져다가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신뢰 구간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질문을 네, 응답값을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값들이 이제 두 개씩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Q26에 A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각각의 응답값들을 제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이제 어떤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AWS, 그 다음에 GCP, 그 다음에 Azure, 그 다음에 IBM, 오라클, VM웨어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거냐라는 질문이 바로 요 그 두 번째 26의 B 질문이에요. 그래서 26A가 아니라 B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next 2 years 해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답변한 거 보게 되면은 AWS, GCP 순인데 앞으로 2년간도 계속 AWS와 GCP, 그 다음에 Azure 순으로 사용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 주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27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프로덕트가 꽤 제품군이 많이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군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제품군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show plot by QNO에서 Q27의 언더바 A번 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의 EC2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서버 용도로 EC2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AWS 람다, 그 다음에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펑션, 요 구글 클라우드 앱 엔진, 요런 순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으로 이제 27의 두 번째 질문,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걸 이제 사용할 거냐. 그래서 show plot by QNO로 Q27의 언더바 B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함수는 show까지 치시고 탭키 누르시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자동 완성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간은 이제 어떤 이제 제품군을 사용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 질문하고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답변이 나오게 돼요. 지금 현재는 EC2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컴퓨트 엔진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펑션, 그 다음에 AWS 람다,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앱 엔진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프로덕트, 이제 어떤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사용하냐, 이것도 같이 show의 plot by QNO 해서 Q28의 언더바 A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딱히 제품군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 그 다음에 ML 엔진, 그 다음에 아마존 세이지 베이커
그 다음에 Azure 머신러닝 스튜디오 이런 순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걸 주로 사용할 건지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Q28에 B 해서 다음 질문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 ML 엔진. 요거 첫 번째 거는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보다는 이제 뭐라도 이제 사용해 보겠다라는 응답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비전 AI,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뭐 이런 식으로 구글 제품군들에 관심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프로덕트에서 29번에 A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9번 질문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 프로덕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같은 제품군들 뭘 주로 사용하고 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MySQL, 그 다음에 PostgreSQL,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MS SQL, 그 다음에 넌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몽고DB SQLite, 그 다음에 오라클,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그 다음에 아마존 레드시프트 이런 순으로 이제 사용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MySQL과 이제 PostgreSQL 같은 이런 SQL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향후 2년에는 후에는 어떤 제품군들 주로 사용할 건지를 이제 Q29의 B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후에도 MySQL 계속 사용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몽고DB. 몽고DB가 지금은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몽고DB가 넌 다음에 있었는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제 몽고DB를 좀 많이 사용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PostgreSQL, SQLite,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SQL, 그 다음에 MS SQL,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 이런 순으로 이제 응답을 해 주었어요. 네, 이제 Q의 30번 보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 이제 프로덕트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 라고 이제 한 개만 초이스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MySQL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PostgreSQL, MS SQL, 몽고DB, 오라클, 구글 빅쿼리, 그 다음에 SQLite 순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번 질문도 보도록 할게요. Show plot by QNO Q31의 A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어떤 툴을 도움을 받고 있냐. 여기에 있는 툴들은 대부분 이제 유료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태블로라든지 MSBI,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 그 다음에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아더,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향후 2년간 이제 어떤 걸 사용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 보도록 할게요. Show plot by QNO의 Q31의 B번 보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2년 안에는 이제 태블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라든지 아니면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할 계획이고 이제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빈도수도 꽤 높은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32번 질문. 그러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show plot by QNO로 퀘스천 32번 보도록 할게요. 32번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되면은 태블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워 BI,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튜디오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음 질문 33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오토ML 어떤 거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보도록 할게요. show plot by QNO로 Q33.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런 회사의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뭐 마케팅 담당자다 하게 되면 이런 캑을 설문조사를 좀 주의 깊게 보겠죠. 33의 A번째 답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토ML 같은 제품군은 어디에다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델 셀렉션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 다음에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그 다음에 ML 파이프라인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셀렉션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델 아키텍처를 서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해준 질문이 응답이 가장 많은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은 오토메이티드 모델 셀렉션, 모델 셀렉션 하는데 사용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데도 사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데도 사용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하는 데도 사용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데도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이제 응답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34번 문항 또 가서 보도록 할 텐데 34번 문항의 A번 질문에 대한 응답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오토 ML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토 사이킷런, 그 다음에 오토 케라스,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오토 ML, 그 다음에 오토 ML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럼 향후 2년간은 이제 어떤 툴을 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응답을 보도록 할게요. 34의 B번 보게 되면은 오토 사이킷런,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오토 ML, 그 다음에 오토 케라스 오토 ML 순으로 이제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5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35번도 A하고 B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A번 먼저 보게 되면은 머신러닝 이제 제품군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냐, 이 툴을 통해서 어떤 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툴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가장 많고, 이제 텐서보드라든지 웨이트 값이라든지 바이어스 값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텐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 튜닝하고 이럴 때 사용하면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텐서보드, 웨이트, 바이어스 순인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향후 2년 안에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사용할 건지 35번의 B번 응답 질문을 에 대한 응답값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5번의 B번 질문 보게 되면 향후 2년 후에는 텐서보드, 그 다음에 2년 후에도 계획 없다, 그 다음에 웨이트 앤 바이어스를 쓸 계획이 있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해 주었고요. 36번 질문 보도록 할 텐데요. 퍼블릭하게 쉐어할 때 이제 데이터 이제 분석하거나 머신러닝 한 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주로 쉐어하느냐, 공유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로 GitHub,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하게 공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케글, 콜랩, 퍼스널 블로그, 샤이니, 플로리의 대시라든지 이런 순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저도 GitHub에다가 공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itHub이 가장 이제 응답이 많고, 그 다음에 쉐어하지 않는다 빼고는 이제 케글이 그 다음 응답순,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터리인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7번 문제에 대한 응답값도 보도록 할 텐데요. show plot by QNO로 Q37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코스를 이제 다 시작하거나 완주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코스를 듣고 있냐가 이제 37번 문제인데요. 코세라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케글, 런코스, 유데미,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코스에서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캠프, 에드엑스, 유다시티, 아더, 그 다음에 링크드인 러닝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는 요거는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저도 인프런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수업들 듣고 계실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인프런이라든지 에듀캐스트, 에드위드라든지 국내도 굉장히 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들 어디를 주로 많이 듣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38번 문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도록 할게요. show plot by QNO 해서 Q의 38번을 보도록 할게요. 38번 질문은 이제 일하거나 업무나 학교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툴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그 로컬 환경에서 RStudi오나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제 엑셀이라든지 구글 시트, 다음으로 이제 세일스포스나 이제 태블로 같은 이런 유료 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어요. 그래서 show plot by Q&O 해서 이제 Q39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9번 문항은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선호하는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냐, 데이터 사이언스 토픽을 다루는 리포트들을 보는 가장 선호하는 그 미디어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가장 조금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답변이 나왔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답변 내용을 보고 이제 Kaggle 유저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Kaggle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정보를 얻고,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트위터, 그 다음에 이메일 뉴스레터, 그 다음에 저널 퍼블리케이션, 그 다음에 코스 포럼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정보를 얻는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Kaggle이라든지 유튜브,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토픽으로 올라오는 유튜브 컨텐츠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9번 질문까지 이렇게 2020년 Kaggle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값을 같이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분석해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토픽을 잡아서 분석을 해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스 코드는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Kaggle 이 노트북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만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